올해 63세 정혜숙 씨.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 누가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지요. 이분의 5년 전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흰머리에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굽은 어깨, 두꺼운 안경. 손등에는 검버섯.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렸던 한 여자.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나요? 5년 전 이분은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너무 늙었어. 보기 싫어. 젊은 여자랑 살고 싶어. 위자료 1억 원, 매달 60만 원씩, 5년 분할 30년 결혼 생활의 값이었습니다. 그 1억 원이 5년 뒤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혜숙 씨가 5년 뒤 그 카페에서 남편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넸는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60대 남자가 카페 의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는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도 바뀔지 모릅니다. 특히 30년, 40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오신 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혜숙 씨의 5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입니다. 제 결혼 생활 30년을 한 장면으로 표현하라면 새벽 5시 반의 주방이에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와이셔츠 다리고 아침 차리고 그 사람 출근 도시락 싸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잠 자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결혼 전에 명문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잡지사 기자로 3년쯤 일했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외국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야무진 해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제가 28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강석호 씨. 그때 그 사람 30살, 건설회사 영업과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어머니가 이런 남자가 든든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혜수가, 며느리는 회사 다니면 안 된다. 우리 석호가 벌면 되지. 너는 집을 잘 지켜라. 그날부터 저는 잡지사를 그만뒀어요. 28살이었어요. 제 인생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다정했고 시댁도 잘해주는 척했고, 그런데 임신하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임신 8개월 때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음식 15가지를 혼자 했어요. 만삭으로요. 시어머니가 한번 와서 보시더니 며느리는 원래 그러는 거다 한마디 하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 떨고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또 일어났어요. 와이셔츠 다려야 하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영업부장으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술 마시고 자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회식, 골프, 동호회 주말이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보, 술장 좀 봐줘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식비, 생활비 다 제가 관리했어요. 남편은 월급 통장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 끝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여자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일주일 잠을 못 잤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했어요. 2번이요. 그런데 2번 다 끝이 똑같았어요. 여자가 어디서 말대답이냐, 손이 올라왔어요. 맞은 거 아니에요.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50대 들어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갑상선 약을 매일 먹어야 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도 천천히 다녔고 손가락은 류마티스로 아침마다 굳었어요. 거울을 안 보게 됐어요. 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어요.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만 샀어요. 제 옷 사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입던 옷은 다 결혼 전 옷이거나 친정엄마 물려받은 옷이거나 시어머니가 주신 옷이었어요. 화장품은 마트 세일 때 사는 5,000원짜리 로션 하나,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60세가 되면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헬스장 등록하고 머리 염색하고 비싼 양복 사고 어디서 골프 강습받고 내가 아직 안 늙었다. 40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 안 했어요. 갱년기인가 보다, 남자도 갱년기 있다더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 양복 비용 카드값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도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정말 바보 같죠? 근데 30년 동안 그 사람만 보고 살면 정말 그게 다인 줄 알게 돼요. 다른 인생을 모르니까요. 58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남편 와이셔츠 다리는데 다리미 스팀이 거울을 살짝 흐리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흰머리 굽은 어깨, 두꺼운 안경,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손등에는 검버섯 입가는 처지고 제가 45, 50살 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결혼 전 사진 속에 그 야무진 해수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이 집의 가구였구나. 아무도 가구한테 고맙다고 안 한다. 가구는 그냥 거기 있는 거니까. 그게 제 58살 봄 첫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채 2달도 지나기 전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은 토요일에 골프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식탁에 앉아서 여보, 잠깐 앉아봐 하더라고요. 옆에 누런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뜨고 있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도 아니었는데 그냥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자리에 앉았더니 남편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더라고요. 그러고는 3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혼하자.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미역국이 식탁에 쏟아졌는데 그게 손등에 튀어도 뜨거운 줄을 몰랐어요. 남편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당신 너무 늙었어 보기 싫어. 나는 아직 젊게 살고 싶은데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늙는 기분이야.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각자 살자.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다른 여자 있어?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가 있어, 35이야,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했어요. 미역국 위에요. 이혼 조건은 남편이 변호사 통해서 미리 다 짜놓은 상태였어요. 아파트는 남편 명의니까 남편이 가진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사준 거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청소하고 도배 새로 하고 보일러 고치고 곰팡이 닦고 살았던 그 지불료 위자료는 1억 원, 매달 60만 원씩 5년 분할. 제가 30년인데 1억? 물었더니 남편이 내가 평생 벌어다 줬잖아. 당신은 집에서 놀았잖아.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집에서 논 거였대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요. 자식들한테 알리는 자리 큰아들 민호는 아빠 너무하다. 한마디 막상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강하게 따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자식 있으니까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딸 수연이는 달랐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뺨을 때릴 뻔했어요. 제가 잡았어요. 수연아, 그러지 마. 엄마 더 비참해. 수연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빠 앞으로 안 봐.
선언하고 나갔어요. 진짜로 5년 동안 안 봤어요. 수연이가 제 짐 싸는 거 도와줬어요. 30년 산 집에서 들고 나온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옷가방 2개 친정 엄마가 주신 자개장롱. 이건 트럭으로 옮겼고요. 결혼 전 제가 모은 영문 소설 몇 권 결혼식 앨범 하나. 그게 다였어요. 30년이요.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 갔어요. 7평짜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위자료 1억에서 떼서 들어갔어요. 첫날 밤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먹는데 화장실 거울이 제 정면에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진짜로 거울을 봤어요. 미루지 않고요. 흰머리 처진 얼굴, 두꺼운 안경,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5시간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라면이 다 식었어요.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아니, 우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서 2시간을 울었어요. 새벽 4시쯤 울음이 그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결혼 전에 쓰던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펴봤어요. 거기에 한 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1년만, 딱 1년만이라도 여러분,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혼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다음 날부터요. 먼저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6개월에 30만 원. 그 돈이 그때는 정말 컸어요. 그런데 내 몸 하나 위에 30만 원도 못 쓰면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러닝머신 5분도 못 뛰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매일 밤 파스 붙이고 잤어요. 자다가 다리 지나서 깨고요. 그래도 새벽 6시 출근하듯이 매일 갔어요. 거기서 PT 선생님을 만났어요. 30살 정도 된 여자분 처음에 저를 보고 어머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진짜 잘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진짜로 잘 도와줬어요. 30분짜리 운동 프로그램을 제 무릎에 맞게 짜줬어요. 6개월에 12kg 빠졌어요. 1년 뒤에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굽었던 어깨가 펴졌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똑바로 세웠어요. 위자료에서 200만 원을 떼서 동네 피부과에 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과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갔어요. 의사가 친절했어요. 점 빼고 기미 레이저, 보톡스 살짝, 필러 조금 비싼 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게 다 합쳐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치료 끝나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원래 얼굴 윤곽이 좋으세요. 광대뼈 위치도 예쁘시고 눈매도 예쁘세요. 그동안 안 가꾸셔서 묻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진료실에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들어보는 외모 칭찬이었어요. 그 흔한 외모 칭찬이요. 의사가 휴지 갖다 주면서 어머님 다 그래요 살림하시느라 자기 못 가꾸신 분들 많아요 하더라고요. 그 위로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미용실 가서 흰머리 다 까맣게 염색했어요. 30년 만에 머리도 단발로 잘랐어요. 결혼 전에 단발이었거든요. 머리 자르면서 거울 보는데 결혼 전 야무진 해수기가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조금씩요. 딸 수연이가 옷을 챙겨줬어요. 엄마 원래 옷걸이 좋아. 그동안 시장 옷만 입어서 그런 거지 엄마 사이즈가 진짜 예쁜 사이즈야. 수연이가 데리고 간 매장에서 처음으로 제 사이즈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55 사이즈더라고요. 30년 동안 66, 77 사이즈만 입었는데요. 빠지고 보니까 55였던 거예요. 흰 셔츠 하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하나, 검정 슬랙스 하나, 그렇게 기본만 사도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수연이가 카페에서 저를 사진 찍어줬어요. 단발에 베이지 트렌치코트 입고 커피잔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연이가 그 사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 회사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너희 엄마 50대 같다고 했어. 진짜로.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그 사진을 1시간 봤어요. 그게 정말 저였어요. 정혜숙이었어요. 어디 갔던 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몸이랑 얼굴만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도 채워야지 싶더라고요. 동네 평생학습관에 갔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문과 출신이라. 영어 메뉴 외우는 건 식은 죽 먹기였고 글 쓰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2030대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선생님이세요?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에요. 동기예요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아줌마 소리 안 듣고 선생님 소리 들어본 게 30년 만이었거든요. 자격증 시험은 한 번에 붙었어요. 1등으로요, 이혼하고. 정확히 1년 되던 날 거울 앞에 섰어요. 12kg 빠진 몸, 자세 펴진 어깨, 단발머리, 가벼운 화장,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거울 속에 모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나는 야무진 정혜숙이요. 내 얼굴이 돌아왔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차례다. 저는 그날 노트에 2번째 줄을 적었어요. 1년 전 그 노트예요. 남편 쪽 소식은 우연히 들었어요. 35살 그 여자랑 동거 시작했다고요. 자식들도. 아버지랑 안 만난다고요. 저는 그 소식 듣고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1년 전에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는데 1년 뒤에는 그냥 아, 그래 끝이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였던 것 같아요. 이혼 2년 차에 결심했어요. 위자료에서 남은 7천만 원, 매달 들어오는 60만 원, 그리고 친정 동생이 빌려준 2천만 원 합쳐서 9천만 원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변두리 동네 주택가 1층, 10평짜리 권리금 없는 자리였어요.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도배했어요. 페인트 칠도 직접 했고요. 의자랑 테이블은 중고로 샀어요. 이름은 시간의 정원,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가꾼다는 뜻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것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타깃이 분명했어요. 시니어 여성 손님들 메뉴판 글씨는 일부러 크게 했어요. 의자는 등받이 있는 거로만 골랐어요. 1층이라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없앴어요. 음악은 7080 가요만 틀었고요. 메뉴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30살의 카페라떼, 결혼 전 잡지사 시절 매일 마시던 라떼를 재현한 거였어요. 해방의 핸드드립 이름은 다들 웃었지만 이게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됐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 하루 10명, 어떤 날은 5명, 매달 적자 100만 원씩 났어요. 자식들이 엄마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봐 그랬어요. 친정 동생도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고요. 그래도 저는 안 그만뒀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사장이었거든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처음으로 정혜숙 사장님이었어요. 그 호칭이 너무 좋아서 못 그만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제 가게에서요. 6개월쯤 됐을 때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닉네임은 늦깎이 사장님. 카페 일상, 단골 손님 사연,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 썼어요. 제 이혼 이야기도 솔직하게 썼고요.
다시 일어선 과정도요. 글 쓰는 거 좋아했던 제가 30년 만에 다시 글을 쓰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1년 만에 이웃이 5천 명이 됐어요. 댓글에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글이 매일 달렸어요. 3년 차에는 동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60대에 시작한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 기사 보고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3년 차 어느 가을 단골 한 분이 생겼어요. 65세 남자분 키 크고 마른 체형, 항상 회색 카디건에 흰 셔츠 매일 오후 3시쯤 오셔서 핸드드립 한 잔이랑 책 한 권 들고 2시간씩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읽던 책이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이더라고요. 영문판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손님, 헨리 제임스 좋아하세요? 물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장님, 헨리 제임스 아세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김재훈 씨 은퇴한 대학 영문학과 교수. 5년 전에 사별하셨고 자녀는 미국에 산다고요. 저랑 같은 영문과 출신이라 책 얘기가 끝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주일에 2~3번 같이 산책했어요. 동네 공원, 한강, 미술관. 이분은 제 남편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줬어요. 여자가 어디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녁 약속 잡을 때 혜숙 씨,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책 모임 있어서 오늘은 같이 못 가요 했더니 그분이 네, 책 모임 잘 다녀오세요. 다음에 봬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따지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말에 또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저녁 약속 있어라고 했을 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잘 다녀와 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4년차 봄, 김재훈 씨가 카페 마감 시간에 남아서 그러더라고요. 혜숙 씨, 제가 결혼 얘기는 안 할게요. 결혼은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니까요. 다만 혜숙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혜숙 씨 인생에 제가 작게라도 있어도 될까요? 저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제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한테는 평생 시켜진 사람이었어요. 결혼해라, 직장 그만둬라, 제사 차려라, 술상 봐라. 한 번도 혜숙 씨 괜찮으세요? 물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김재훈 씨는 제 의사를 물어봤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보다 그 질문이 더 좋았어요. 저는 네, 같이 있고 싶어요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결혼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있는 사이가 됐어요. 자식들도 좋아했어요. 수연이가 처음 만나보고 엄마, 그 아저씨 진짜 멋있어. 아빠랑 너무 달라. 그 아저씨는 엄마 얘기를 진짜 듣더라 그러더라고요. 큰아들 민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2번째 만나고는 어머니, 이분이랑 같이 계세요. 진짜 좋은 분 같아요 하더라고요. 4년차 여름 카페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평일 손님 하루 5,060명, 주말이면 80명 매출 월 700만 원 정도. 직원 1명 고용했어요. 30대 초반 여자분, 싱글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봤어요. 처음으로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 없는 제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63세 생일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수연이, 민호 부부, 손주 2, 김재훈 씨, 단골 손님 5분, 직원 1명 친정 동생. 케이크 자르기 전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제 진짜 인생은 58살부터 시작됐어요. 늦지 않았어요. 누구든 거울 앞에 서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수연이가 거기서 울었어요. 김재훈 씨도요. 저는 안 울었어요. 5년 만에 울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남편 쪽 소식은 그때까지도 들었어요. 35살 그 여자랑 결혼 안 했대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아파트 명의 이전받고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자세히는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알게 됐어요. 진짜로요. 5년차 가을, 어느 평일 오후, 밖에는 단풍이 한창이었어요.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새 원두를 가는 중이었어요. 직원은 휴무였고요.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어요. 저는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은 입고 있는데 어딘가 초췌했어요. 머리는 다시 백발에 가까웠고 살은 많이 빠졌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5년 만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도 놀랐어요. 떨리지 않더라고요. 화도 안 났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호기심 같은 거였어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왔구나. 그게 다였어요. 남편이 메뉴판을 한참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5년 전 흰머리에 트레이닝복 입던 정혜숙이 단발에 베이지 셔츠, 가벼운 화장, 환한 미소에 정혜숙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카운터로 왔어요.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가볍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처음인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모르는 카페 사장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못나서 그렇게 대한 게 아니었구나. 아내한테는 원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네, 5,000원입니다 하고 카드를 받았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5년 전이었으면 손이 덜덜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 떨렸어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제가 정말 단단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천천히 내렸어요. 평소처럼요. 손님 100명한테 내린 커피랑 똑같이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30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왔어요. 빈 컵을 들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저를 보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잠깐 멈칫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사장님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살짝 웃었어요. 글쎄요. 그 짧은 미소를 본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천천히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제 미소를 알아본 거예요. 30년을 본 미소니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설마 혜수가 혜숙이 맞지? 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강석호 씨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카운터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수가 너 어떻게 이게? 저는 가만히 그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더듬더듬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윤정의 그 35살 여자한테 사기당했다고요. 결혼한다고 해놓고 아파트 명에 이전받고 도망갔대요.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소송도 못하는 상태고요.
회사도 정년 퇴직 후 재취업 못했고 퇴직금까지 그 여자가 다 가져갔대요. 지금은 변두리 고시텔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안 만난다고요. 5년 동안 한 번도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대요. 말하다가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60대 후반 남자가 30년을 같이 산 여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혜수가 내가 미쳤었다. 진짜 미쳤었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평온했어요. 5년 전이었으면 같이 울었을 거예요. 아니, 5년 전이었으면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랬을 거예요. 30년 동안 그게 제 본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 본능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화내지 않고요, 차분하게요. 강석호 씨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하세요? 제가 늙어서 보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거울을 봤거든요. 30년 만에요. 그 전에는 거울 볼 시간도 없었어요. 당신 와이셔츠 다리느라, 시댁 제사 차리느라, 애들 학원 보내느라, 당신 친구들 술상 받으리느라. 당신이 평생 일했다고 하셨죠? 저도 일했어요. 24시간이요.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지만요. 당신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골프 치실 때 저는 친구가 없어서 못 만났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돈도 없어서요. 제가 10,000원짜리 옷 사 입을 때 당신은 200만 원짜리 양복 사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슬퍼요. 30년 동안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 그게 결혼인 줄 알았던 거. 당신이 떠나줘서 제가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미운 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신이 안 떠났으면 저는 평생 가구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딸랑하고 열렸어요. 김재훈 씨였어요. 회색 카디건에 흰 셔츠, 손에는 단풍잎 한 묶음을 들고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혜숙 씨, 단풍이 너무 좋아서 한 가지 꺾어왔어요. 산책 가실래요? 남편이 김재훈 씨를 봤어요. 김재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손님이 계셨네요. 죄송해요. 잠깐 기다릴게요 하면서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김재훈 씨한테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손님 한 분 계산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5,000원이에요, 손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5,000원을 냈어요. 저는 영수증을 챙겨드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시면 좋고요. 가장 평범한 인사였어요. 가장 잔인한 인사였어요. 남편이 카페 문을 나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안 뒤돌아봤어요. 다시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여전히 7080. 마침 이번엔 정훈이의 꽃밭에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카페 문이 닫혔어요. 김재훈 씨가 다가왔어요. 혜숙 씨 아는 분이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저는 김재훈 씨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손님이에요. 산책 갈까요? 단풍 시드기 전에요. 김재훈 씨가 좋아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김재훈 씨가 가져온 단풍잎이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길끝에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굽은 등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요.
저는 잠깐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김재훈 씨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30년 결혼 생활을 정말로 끝냈어요.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날 그 카페에서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로 진짜로 끝냈어요. 남편이 무릎 꿇었으면 어땠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받아줬어요? 한번 봐주지 그랬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봐줬어요.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 한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한 적도 없었어요. 그게 30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미안하다고 한 건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망해서예요. 만약 그 35살 여자랑 잘 살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저한테 미안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정혜숙 씨는 지금도 그 카페에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세요. 그건 3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와이셔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카페의 빵을 위해서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예요. 김재훈 씨와는 여전히 결혼은 안 하셨대요. 일주일에 3번 산책하고 한 달에 1번 미술관 가고 가끔 책 모임 가는 사이로요. 정혜숙 씨는 그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결혼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남편은 그 후로 카페에 1번 더 왔다고 해요. 정혜숙 씨가 손님, 영업 끝났어요. 한마디 하셨대요. 그 후로는 안 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늦은 때는 없다. 거울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인생 2막은 시작된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정혜숙 씨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고 계신 분, 혹은 시작하고 싶으신 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